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불을 켭니다. 오늘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각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게 튀는 말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적당한 표정으로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가 반복될수록 이상하게 피로는 쌓여갑니다. 집에 와서 불을 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하루 동안 내 얘기는 한마디라도 하긴 했던 건가? 이것이 내가 사는 건가? 그냥 정상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민한 걸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인 것일까?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적응 못하는 사람, 유난 떠는 사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베르 까미는 이 상태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요구하는 인간과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세계가 충돌할 때 생기는 상태, 즉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 부조리를 대하는 까미의 태도, 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실을 과장하지도 스스로를 비난하지도 않은 채 덤덤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관조에 대해 여전히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정상인 코스프레가 끝나나?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그대로인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관조 이후에 까미가 제시한 태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부조리를 견디기 유난히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를 훨씬 더 날 것으로 매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SNS와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을 접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자산 평균 10억, 30대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늦은 거야. 이러한 문장들이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반복 자극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을 왜곡된 기준으로 재단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패한 삶처럼 느끼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까미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고통은 부조리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현실을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던 태도에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까미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부조리의 창조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의 창조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창의적인 예술과는 다릅니다. 대신 지금 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요? 하루 동안 불편했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그 장면이 불편했는지, 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지, 왜 납득되지 않았는지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했다, 불합리했다, 이해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문장을 마주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평균 자산 10억. 이 문장을 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주 빠르게 한 방향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나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나는 뒤처진 인생이구나. 까미가 말한 창조는 여기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일을 잠시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조리의 창조는 저 문장을 반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통계는 틀렸다고 증명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자산이 10억이라는 글을 보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내 삶 전체가 숫자 하나로 재단되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는 교훈도 없고 분석도 없고 다짐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까미의 언어로 풀어내자면 이 기록은 현실을 미화한 것도 아니고 비관으로 왜곡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늘 빠르게 내린 하나의 결론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곧바로 판결 내리던 방식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붙었는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록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현실에 덧붙인 과장된 해석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같은 문장이 사실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10억, 나는 평균 이하, 나는 실패라고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게 되면 나는 평균 10억이라는 글을 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붙었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턴 현실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 삶이구나.
부조리의 창조에 대해 까미가 제시한 원칙과 제가 생각하는 창조의 팁에 대해서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조를 하는 순간 자산 10억을 넘겨야 비로소 정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온 그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은 아닐지언정 분명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까미는 이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까미는 말합니다. 시지프를 행복한 인간으로 상상해야 한다. 시지프는 끝없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위는 언제나 정상에서 다시 굴러 떨어지기에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지프는 바위가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이 끝날 거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지프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까미는 그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까미가 남긴 조용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알베르 까미의 철학 3부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